MBC 트리트먼트. 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많아요. 송강영 감사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일단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산기업의 김상길 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은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계 탄소 중립의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작년 7월에 출범한 바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네 번째로 탄소 감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산업계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 분의 발제와 한 분의 현황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맡고 있는 구자균입니다. 먼저 바쁜 국회 일정 중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국회 가방의 박성중 의원님, 그리고 함께 K테크 포럼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을 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도입함에 따라서 탄소 중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 산, 학, 연, 관이 힘을 합쳐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들의 준비는 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산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 기업의 62%, 서비스 기업의 56%가 탄소 중립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논의의 장인 우리 포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범 이후에 오늘 세 번째로 맞이한 탄소 중립 K테크 포럼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향을 확인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탄소 저감 사례를 통해서 민간 중심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산업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을 제안하며 관련 연합을 지난 10월에 공식 출범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저희 산기업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서 탄소 중립 K테크 포럼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민간 R&D 협의체, DT 협의체 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체적인 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지구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어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이 탄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 또 우리 여기에 계신 학계, 또 영국의 산업계 리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이 작년 7월에 탄생했고, 또 정부는 지난 10월에 유엔의 어떤 그게 발맞춰서 CF 연합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많은 여기 계신 기업들도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2050년에 CF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과연 2050년에 실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은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난방 온도를 2도를 낮춘다든지, 또 친환경 소재를 쓴다든지, 또 재활용을 한다든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정부가 앞장서서 공부하고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또 여기 계신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어떤 중요하고, 또 탄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포집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탄소를 포집해서 산업재로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정부의 부분에서는, 또 국회의 부분에서는 앞으로 탄소세라든지 또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에 통용되는, 범용되는 그런 관점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우리가 2050년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탄소 중립 관련 산업계의 어떤 기술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앞장선다면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보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국의 학계, 금융계 모두가 모여있는 탄소 중립 K-테크 포럼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도 국회에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탄소 중립 K-테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가지 않는 길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아침에 그 외국하고 컨퍼런스 콜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을 이끌어주신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께 먼저 깊은 말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중 의원님 과방위 간사로서 우리 탄소중립 R&D를 지켜주시고 또 늘려주시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혁신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저는 기후변화야말로 국민의힘의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지만 유이동 정책위 의장께서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총선의 주요 키워드로 기후 대응을 설정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중도층
그리고 MZ 젊은 세대한테 아주 크게 어필하고 있는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동료 의원님들께 많이 좀 일깨워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고석은 상임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중요한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APEC.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습니다만 미 중간에 모처럼 합의를 본 분야가 기후변화 쪽입니다. 에너지 전환 그리고 자원 이런 문제 등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키우자. 이게 올해 두바이 캅 28에서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으로 등장할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안보적 관점에서는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전략적 광물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사실은 미중과의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미국의 그 중요한 기업의 비즈니스 인터레스트하고 충돌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변화를 굉장히 면밀하게 충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면밀하고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린 빅뱅 서밋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거기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특별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사실 지금 미중 기후협 일종의 합의에 관한 내용을 미리 사실 알려 주신 셈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러나 3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절대로 중국하고 깊은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3대 기술은 바이오, 디지털, 그리고 이 클린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존 케리가 보내온 메시지를 간단히 말씀을 좀 올리면은 내년에 한국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언론에는 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일 3국 간의 녹색 협력이 중요 의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존 케리는 한미일 3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될 5가지 분야를 좀 제시해 왔는데 물론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두 번째는 전기차, 세 번째는 수소, 그린 빌딩, 그다음에 클린 shipping, 친환경 선박 및 연료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기에 뭐 미국이 지금 골치를 쏟고 있는 낡은 전력망을 비롯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5개 분야가 상징성도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주시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경단년, 우리로 치면 전경련의 간부들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2030년까지 일본이 채택한 전략 보고서의 제목이 녹색 성장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8배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적어도 8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녹색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단련이 사실은 한국이 많이 앞서 있는 분야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판을 키울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한번 탐색차 제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자긴 회장님께서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유엔 총회 에너지 전환 비공식 회담에 참석을 해서 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대찬성이고요. 일본, 중국도 찬성입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풀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모든 것들을 올려놓자, 이런 한국의 구상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사실 원전만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독일 대표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균형 있게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장차 수소를 3대 에너지원으로 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석탄 감축에 대한 압박은, 추가 감축에 대한 압박은 계속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몇 가지 일들이 전개될 텐데, 두바이 UAE 정부 차원에서 Net Zero Nuclear Initiative, 재생에너지도 물론이지만 이 원전의 어떤 Net Zero Initiative를 좀 들고 나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이 APEC 정상회담 마치시고 영국 국빈 방문을 하실 텐데요. 거기서 사실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찰스 국왕께서 직접 대통령님을 만나서 기후 변화에 관한 말씀을 좀 깊이 나눌 것으로 듣고 있는데, 특히 영국하고는 청정 에너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원전, 그다음에 특히 해상 풍력. 한국이 이 NDC 2030년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 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지금 대단히 부진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여기 국회에서 해상 풍력에 관한 특별법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이 점도 많이 좀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결국 돈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한 145조 정도를 민간 부문의 금융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145조 원 규모의 기후테크,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린 빅뱅 서밋에서 그린 파이낸스 다이얼로그라는 비공식 자리를 마련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민연금, 그리고 5대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등이 모여서 어떻게 추가적인 또 보다 구체적인 자금, 녹색금융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산업은행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한 400조 원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군요. 산업은행에서는 한 100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산업과 기술이 한 번에 묶여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반갑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산업과 기술 그리고 금융이 삼각편대를 이뤄서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모로 볼 때 미, 중,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이 동향을 볼 때 한국에 상당한 분발이 요구된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R&D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산업화라는 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라를 뺏기기도 했고요. 정보화는 조금 눈치채서 빨리 따라갔는데 녹색화는 제일 먼저 꺼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종주국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심한 반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3.5% 줄었습니다. 올해는 어떨 건지,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요금 그리고 탄소 가격, 이 가격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전환은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 인기 있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우리 산업기술 오늘 탄소중립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컬렉티브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 포럼에 많은 포럼 위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사전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개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포럼 개최를 기념하여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촬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 포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발제는 코롱 인더스트리 이기춘 전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무님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기획실장과 현대오토론 상무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코롱 인더스트리 EX 사업단장 전무로 계십니다. 오늘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현안, 소재 산업 사례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기춘입니다. 오늘 그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롱 인더스트리가 석유화학 기반한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탄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수소를 포함한 신사업 고민도 있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가 새로운 수단,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의 캐시카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지난 한 2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현황과 현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고객사들이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안은 조만간 그 고객들이 감축 계획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가 계획도 달라, 이렇게 나올 텐데 어떡하지가 현안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앞으로 그 큰일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코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 소재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산업과 화학, 그다음에 각종 기능 재료,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현재 입고 계시는 이제 패션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쪽 이제 소재를 바라보다 보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대체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기술 신사업.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체 불가결한 소재들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사업장을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업장이 소재한 곳이 어쩌면 잘 눈치채셨을 텐데 대부분 우리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같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요 제품들을 산업 소재랄지 또는 이제 생활 소재들을 생산해서 우리 고객들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물류,
뭐 등등등. 그리고 이제 최종 고객 그 소비재를 생산하는 또는 이제 그 산업재를 생산하는 우리 고객사들도 대부분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수출 물류도 그 항만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 그 자체가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그 산업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가 들어오면서 이 밸류 체인이 자칫하면 이제 와해되는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희들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사업 환경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저희 산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2030년까지 국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이제 화두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품 주기 관점,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품 주기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안에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 내놔야 될 신제품이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탄소 국경세도 이제 비록 이제 아주 일부분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부분에서만 멈출까?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A라는 지역에서 생산한 CO2 제품 기준으로 A 지역에서 생산한 CO2의 양과 그 발생량과 B 지역에서 생산한 그 할 때 나온 그 CO2 발생량을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굉장히 우리나라 또는 우리 이제 수출에 많이 기여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로컬라이제이션 이슈에 아주 매일 부탁드리게 되는 것이, 옛날에는 각종 이제 산업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비용 때문에 더 큰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이미 이제 그 NDC 목표랄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스코프 1하고 스코프 2에서 직접 배출하는 거랑,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그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하는 그쪽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국가에 이제 제출하면서 그 사업장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건 그 스코프 3 중에 업스트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오는 그 원료에서 따라 들어오는 CO2까지 다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현안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일인데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ERP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될 이슈들이 이제 요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계속 사람들이 손으로 하고 있지만 조만간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서플라이 체인과의 어떤 데이터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확립이 되면 이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고객들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주요 고객들은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나 또는 어떤 몇 가지 이제 파트너들하고 급하게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CO2 포트폴리오를 이제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이터도 뭐 어느 회사나에서는 그 얼마큼 기여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저감 계획을 요구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저희 현장에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예를 삼는 게 이제 유럽입니다. 그 EU가 지난 한 20-30년 동안 굉장히 데이터들을 축적해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런 데이터의 축적물의 결과가 어쩌면 그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행위 속에 그 데이터를 참고하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준은 현재는 이제 글로벌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나오고 있는 이제 EF 3.0 기준으로 데이터를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유럽은 이제 자기네 자국 내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영내에서 생산한 차들에 대한 LCA 분석을 해서 그린 엔캐까지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차가 또 좀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이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이제 이렇게 자발적인 것에서 이제 규제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제품에 이제 QR 코드를 찍으면 그 데이터의 환경 정보들을 다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DB 체계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탄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환경 영향까지 다 가겠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단어는 되게 쉬운데 거기서 다루어지는 데이터의 항목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한가라는 거 이제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그 일의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화 체계로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이제 LCA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그동안 좀 묻혀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인증을 서로 이제 교차 인증 체계를 만드는 걸 2026년 이후에 좀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어젠다가 있고 아마 30년쯤 전도에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기업 현장에서 보면은 고민이 뭐냐면 제품을 고객들한테 공급할 때 그 제품이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를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걸 계산을 했으면 그 계산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증을 받는 게 그러면 제품이 새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탄소를 저감했을 때 또 인증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유럽 고객, 근데 유럽도 다 통일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A 국가, B 국가, C 국가, 또 만약에 그런 활동이 만약에 아시아, 또 만약에 또 미국까지 간다 그러면은 제품 하나당 그 인증받는 비용이 꽤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제품 하나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아주 그런 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좀 더 빨리 촉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게 좀 디테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금이라는 문제가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납품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서플라이 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 탄소 중립 데이터가 앞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서로 국가 간에 어떻게 그거에 대한 합리성을 인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FTA와 같은 국가 간 논의가 잘 되어야 우리 민간에서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민간 기업들은 계속 필요한 비용들을 계속 이제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조차도 이제 열심히 데이터를 막 만들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현재 모으는 단계고요, 우리 민간 기업은.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를 서로 교차 인증하는 체계도 아주 굉장히 큰 현안인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조만간 내년부터 저희들은 고객사에 CO2 저감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일 첫 번째라는 거는 소재업의 본질을 보시면 사람들은 2050년 돼서 넷제로로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품 개발 체계를 보면 그 소재가 어떤 제품에 들어가려 그러면 생산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할 겁니다라는 거 가지고 소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가 돼야 그 소재가 이제 오케이 그러면 안정적인 양산품이구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사의 제품 개발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럼 개발하죠. 자동차 개발 과정 잘 아시겠지만 약 한 4, 5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각종 테스트를 해서 마지막에 평가가 다 끝나면 평가도 다 끝났으니까 적용해서 생산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45년에 넷조료 또는 어떤 회사들은 2035년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재업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가? 아닙니다. 5년 앞서서 양산 시설이 끝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현안은 5년 전에 그 제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산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 투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거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 파이낸스 문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는 추진 일정이 우리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거나 또는 이제 최종 소비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급하구나, 굉장히 급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제품 개발의 체계를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제 특히 이제 또 중후장대한 제품일수록 제품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럼 이제 소재들은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큰 고민입니다. 또 뒤에 또 모아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또 하나는 소재업이 이제 그 탄소 중립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 CO2 배출량 를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 그 제조업보다 약 한 7, 8배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아니 그 사업하는 규모에 비해서 CO2가 많이 나와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때는 뭐 자초자산 뭐 이런 얘기도 막 날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체제가 있다면 맞는 말씀이지만 대체제가 없다면 이거는 계속 살리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CO2 저감,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여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재정적 여력이 없는 산업이구나. 왜? 그 경쟁력을, 그러니까 우리 완성품, 그러니까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글로벌 고객한테 드리는 그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 소재 부분들이 극도의 경쟁력을 유지해 왔거든요. 가격 경쟁력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CO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재정적 활동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저 데이터를 보고 자초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대체할 게 없으면 이거는 앞으로 CO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 분야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정의 시급성도 한번 좀 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줄이지라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후보 기술들을 아까 우리 박형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회사들도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코프 1이 이제 저희 공장에서 제조 과정 중에 나오는 CO2를 이제 저희 굴뚝에서 나가는 CO2를 포집해 가지고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 그러면 이제 CO2를 줄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굉장히 좀 파트너들하고 해야 될 게 많고 또는 기술이 준비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스코프 1 쪽은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부족할 뿐더러 투자에 대한 우리 가치 인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 투자 회수 기간도 아주 잘 알려진 기술만 가지고도 한 20-3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한 전력하고 스팀이 한 저희 생산 과정 중에 제품마다 한 20%에서 어떤 건 한 50%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산업단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에너지는 아주 고품질의 그다음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그 에너지 공급망을 저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양질의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 국가 목표가 전환에 대한 그 일정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장이 있는 우리 산업단지에
파이프라인과 전력선을 통해서 그 저감된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화된 에너지를 언제 어느 날짜부터 얼마에 주실 겁니까?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아무도 아직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당장 내년에 우리 고객사한테 그 탄소 중립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그러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은 계획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모든 사업 플레이어들이 산업단지별로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일단은 고객하고 소통하게 하고 글로벌 고객들하고 소통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현장에서는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는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원료를 아까 이제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업 같은 경우는 원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원료를 어떻게 공급하지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원료를 공급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대책이 없습니다. 뭐 가격이 맞추면 하지. 그런데 그 가격조차도 아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 인정하는 체계가 돼 있느냐? 모든 우리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냐? 이제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사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급망 구축이 있습니다. 그 리사이클 재료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밖에 이제 저희 원 제품에 이제 소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능 때문에요. 그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공급망도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인데 그래서 왜 어려울까?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아주 복잡한 그리고 그 일관으로 이제 공급하는 체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업의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단지와 이 석유화학 그 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중립화하는 거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지에 대한 좀 이제부터는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할 때가 돼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의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거를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것은 탄소 중립화된 에너지를 갖고 앞으로 이제 수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집한 CO2를 가지고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원료나 연료 등을 만드는 일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도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제 그 청정 메탄올 사업단도 이제 구축되어 가고 있고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비용 말씀 잠깐 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이제 잠깐 요 말씀을 드리면 설사 외부에서 그린 암모니아나 그린 수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해 갖고 오더라도 한국의 그 그린 수소 공급가가 예를 들어서 중국보다 한 2배 가까이 좀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나라가 다 그린화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밸류체인도 있지만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가의 양질의 탄소 중립화된 에너지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아까 그 탄소 중립화된 그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싸게 공급해서 그 수소가 앞으로 CO2 저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원가 경쟁력에 있는 그 에너지 및 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잠깐 요거에 대한 고민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 현장에서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빨리 그 데이터가 확실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좀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협의도 빨리 해서 좀
그 현장에서의 경로 애로사항을 좀 저감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CU는 좀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 계획도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좀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소재업은 우리 고객사들보다 더 빨리 좀 진행을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2050년의 넷제로가 아니라 어쩌면 그 2030년에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탄소 중립 투자가 현재는 이제 개별 기업처럼 느끼지만 개별 기업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 중립에 필요한 아까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별로 투자의 형태를 보시면 어쩌면 그 우리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의 이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제로 그 산기업 김종훈 상임위 이사께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추진 현황 조사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기업 김종훈 이사입니다. 준비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그 앞부분에 시간이 많이 좀 할애가 돼서요. 간략하게 좀 그 결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LC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 스콥 3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 제시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는 탄소 배출, 탄소 관리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저희 협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글로벌 수준의 50%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R&D 수준에서 그 부분이 53%에 달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 근접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결국 그 당시에 9% 수준이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좀 준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산업부 발표로 21년도에 약 한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발표된 자료입니다만 준비하고 있는 정도는 상당히 여전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작 단계이거나 또는 무대응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9월에 1000개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좀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응답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좀 그 서비스업이 약 한 15% 정도 되고요. 남이 다 제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과 무관하던 업종이라고 주력 업종이 답한 기업이 약 40% 정도가 됐었고요. 나머지가 이제 탄소와 주력 업종이 굉장히 좀 관련이 깊다라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약간의 그 인식에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무관 업종이라고 답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나 수립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당해 있는 기업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79% 정도 수준입니다. 다행히 이제 예정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수립하겠다는 응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탄소 감축 계획을 그럼 왜 수립하고 있지 않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제조업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의무는 당연히 나는 탄소 배출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하고 나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데 반해서 이제 수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수입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탄소 중립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로 일단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발적인 규제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기업의 요구 사항의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좀 글로벌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굉장히 2, 3년 사이에 굉장히 새로운 법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부터 뭐 시범 이제 좀 그 시범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공포가 되었듯이 이러한 그 수립 계획 그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무역 장벽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46% 정도는 사실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부정적, 긍정적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알고 있지라고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라든지 또는 탄소중립산업법 그리고 그 IRA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좀 많았던 반면에 다른 부분들은 좀 모르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력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는 분명히 좀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영향 정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에서 5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력 그 규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좀 이미 좀 어느 정도 자기들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 기업보다는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기술력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차원의 응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결국 정부에서 좀 R&D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이 설문조사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기업 중소기업의 현재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대외적인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를 협력 파트너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약 한 12%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고려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학보다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기회하고도 어느 정도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기업 간의 협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역할이나 위상들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음부터 좀 그 정책에 대한 수요 또 주의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과 인력의 부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하고 동일하게 정보 부족이 2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대 이의 불확실성. 이것은 상반기하고 아주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상반기에 약 한 16%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10% 정도로 상반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상반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순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지원 사업이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 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인식 그리고 홍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프라의 부족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보고 드릴 때도 1, 2, 3이었고요. 여전히 1, 2, 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급한 정책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예산 그리고 소위 이제 탄소 저감과 관련된 설비 투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술 수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생태계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생태계 마련을 통해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초기 시장의 구축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진 추진 계획이
명쾌하게 중소기업에게 제시되거나 인지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애로 사항부터 고려 사항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상반기에 보고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상반기에 저희가 중소기업 800개를 했을 때하고 이번에 1000개를 했을 때 사실 좀 그룹이 다른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 사실 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중소기업들 인식에 어떤 그런 일치도가 저희가 샘플링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중소기업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진 글로벌 변화, 즉 특히 그 무역 장벽화하는 이 과정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중소기업이 제도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범부처 차원의 좀 패키지화되어 있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 그리고 민간 어떻게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에 이기춘 전무님께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에 대한 이제 요구가 점점 이제 커질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저희가 지금 스코어 1, 2, 3를 얘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실 간접 배출과 직접 배출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에 좀 그 맞춤형의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기업 간 협력이 결국은 이제 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과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그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협회에서 조사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고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발제와 관련하여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약 한 30여 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키스토 원장 윤석진입니다. 제가 상반기 때도 좌장을 했었는데 어느덧 또 하반기가 되었네요. 근데 지난 상반기 포럼에서도 아마 그 주요국의 기후 변화 대응 통상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 기후 기술 사례에 대해서 발제가 있었고요. 상기업에서는 그 탄소 중립 이행 및 R&D 현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세 분 전문가께서 민간 부분의 탄소 감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 우리 박형진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또 그 실제 그 대기업에서 코롱 인더스트리에서의 하나의 탄소 중립 관련을 진행해 오는 걸 또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훈 이사께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기술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탄소 중립은 우리한테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 산하경 관 전부가 다 합심을 해야만이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하고 또 선도국가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 다 2분씩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골고루 몇 분 말씀을 나누시면서 좀 향후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기술 개발 사례든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별도로 딱 지정하지는 않을 건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최용진 원장님께서 예.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세 분 말씀을 연결시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제 시범이나 실사법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환경규제 진행되기 30개가 넘습니다. 다 그게 우리 기업에 부담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EU 시범을 가지고 오늘 발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이 금년 10월부터 12일까지 이제 시범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6개 정도인데 제가 어저께 EU 대표를 만났을 때 플라스틱이나 다른 쪽도 확대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부과가 될 거냐? 우리가 이제 배출권거래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유상활당 10%이고 국내가 그냥 10,000원 정도 됩니다. EU는 50% 정도가 유상이고 지금 100불이 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차액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에 가서 국내 기업이 그 환경 기초시설을 짓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철강을 안 쓰고 저탄소 제품을 구입해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미 현실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건설할 때 이미 탄소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이규준 전문의께서 발표하신 LCI TV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해왔는데 이제 상당한 데이터가 올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새롭게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 매년 150개씩을 이제 새로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7개 협의체는 주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회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아까 상호 인증을 말씀하셨는데 2026년도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유럽 2개 나라하고 금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 확대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애당초부터 지금도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검증받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 표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 전문의께서는 스코 1, 2, 3하고 업스트림만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이런 걸 보면은 다운스트림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장 적용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자동차 이번에 새로 나온 법을 보면은 다 가만히 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까지 같이 좀 두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영지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돈이 핵심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린 텍사노미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했고 그걸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녹색 채권이 저희들이 한 4조 8천억 내년도에 한 6조 정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녹색 정책 금융이 이제 금년께 다 소진이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상용 노력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상당히 작은데 저희들이 해보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와가지고 그 저희가 거꾸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는 기업이 대응을 못하는데 어렵다거든요. 왜 그러냐?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담론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다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ESG 세미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걸 하나씩 풀어헤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이제 전문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은 한 번을 끝나는 걸 했는데 너무나 많이 몰려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EU 시범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집중 교육을 했고 나머지는 개론 교육을 할 정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해나갈 텐데 이 걱정은 이게
너무나 동시에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모시고 협의체발적으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소개를 시켜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창구가 있는 거죠? 그 연구소에?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저 전담 조직도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 기업들이라든지 이쪽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ESG 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오시면은 아까 정보 공개, 그다음에 실사 이런 부분, 그다음에 녹색 금융, 그다음에 ACI TV 세 파트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접촉하셔도 되고 한 두 군데를 연계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 키스트도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육을 한번 이제 했는데 진짜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산업계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찾아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연구계에서도 계셨고 지금 학교로 가 계신 우리 윤재용 그 전 환경연구 원장님 좀 그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아니, 갑자기 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야, 일단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고 이 탄소 중립만큼 이 복잡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술, 산업, 금융 이걸 잘 이렇게 좀 인터그레이션해서 이제 소통하고 협업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누군가가 아마 우리 탄노기 이런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주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탄소 중립 R&D가 좀 많이 깎였거든요. 많이 깎였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하냐 하면 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R&D의 내부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면 연구비를 좀 많이 받으려고 좀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있는 분들은 뭐 특별하게 연구비가 꾸준하게 계속 오면 좋은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연구비가 없거든요. 그러면 막 파일럿으로 키웁니다. 이게 그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감당도 안 되면서 왜냐하면 키워야지 내가 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아주 내부적인 아주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그걸 책임지고 거기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리더십에다 거기다 돈을 좀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그 탄소 중립 캠퍼스 그 사업도 좀 하는데 서울대는 전기가 80%입니다. 나머지 가스가 20%인데 뭐 서울대가 전기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환 부분에 그 재생에너지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그러면 국가가 그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료를 가져다 쓰는 거야 뭐 대체 원료나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산업체가 전기 쓰는 거는 자기가 만들지를 않는데 물론 좀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오케스트레이티드 돼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만 더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날 이번에는 기술 파트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포럼을 12월 13일 날 키스텝이랑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술 문제를 이제 같이 의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재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 관련 기술들은 아까 우리 박형진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대한민국의 기술은 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셨는데 뭐 출연연 그 연구원 원장으로서 아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하고 키스트하고 리스트가 포항산업과학원 이렇게 이제 실증 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랩에 들어있는 기술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써보자. 그 써보면서 실증을 해봐야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까 잠깐 또 윤재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연구비가 또 문제잖아요. 근데 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공연구기관에도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뭐 오픈해서 뭐 개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극 좀 제가 회장님께 특별했던 요구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14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제가 조금만 14년도에 제가 연구위에 융합연구본부장으로 가 있을 때 출연연 기술을 좀 세일하려고 그 산기업의 CTO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매번 쫓아가서 진짜 세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4년도, 10년도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사다가 제조업 1등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기술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이든지 이런 기술은 다른 선진국에서 사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기술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 출연연이 개방이 돼야 된다. 지금 오늘 이영국 원장님 와 계신데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그 석유화학 산업 관련한 이제 CCUS 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종훈 이사님께서 그 설문조사 보니까 출연연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게 3분의 1밖에 안 돼서 좀 반성을 하고 또 좀 공격적으로 좀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 다음으로 이제 CO2가 많이 나오는 산업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산업이 에너지 효율 기술이 거의 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CO2를 더 줄이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원료를 수급해야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30 NDC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CCU에서 담당할 부분이 한 640만 톤 CCUS에서요. CCU죠. 그게 한 2.2%라면 크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재 기술적 난이도를 감안하면 그것도 상당히 좀 챌린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가 CCUS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납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CO2를 좀 포집해서 뭐 재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잘 융합하면은 이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아마 2050 넷제로 시대에는 뭐 이 CCUS가 필수적인 기술이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약간 이제 돌아보면 우리나라 CCU 기술이 현재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라고 봤을 때 한 80%로 좀 낮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 이제 화연을 하고 이제 키스트를 비롯해서 8개 출연연이 이제 CCUS 협의체를 구성해서요 상용화 연구, 뭐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단위 기술 확보가 아니라 그런 이제 원료 공급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이제 통합 단지 구축, 또 시설 인력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국가 통합 실증 센터 구축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연계, CCU 산업 육성 등 그 저희가 이제 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좀 총력을 다해야 할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연 안에 그 각오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자, 예.
잠깐만요. 제가 그 영국에 쪽 시켰으니까 다음에 내가 드릴게요. 우리 LG화학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탈탄소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준고 전무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시든지 한번 코멘트 우리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LG화학은 사실 이런 탈탄소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많이 진행되어 있는 기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는 공포는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이제 대기업 간의 어떤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협업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의 기술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뭘 하는지를 궁금해하실 거니까 아마 그거를 하는데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조차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이라든가 그것이 어떤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저희 쪽에 영향이 안 가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끼리 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무슨 단합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도 막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쟁사나 이런 쪽으로는 만나지를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보다는 이제 해외에 있는 파트너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더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짓는 공장이나 이제 산업 이제 그런 시설도 대부분 국내보다는 그런 탄소 중립이 좀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고 국내는 좀 이제 R&D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스트하고도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내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은 뭐 위원장님도 계시고 아마 저희 CEO하고도 잘 많이 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은 아마 저희 쪽에서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구 전무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 출연연끼리도 개방하기 힘들어요. 네, 이제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전무님께서는 또 대기업 간 또 협력도 말씀하셨는데 그 협력은 어느 정도 저는 뭐 이렇게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한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좋은 또 하나의 제안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재합 원장님, 제가 몇 분 지금 한 5분 딱 남았거든요. 시간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상희 위원장님한테 좀 하나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기술, 산업, 그다음에 뭐 금융,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스무드하게 성공률로 이걸 끌어나갈 거냐는 것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를 축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메시지 제가 오늘 이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국가 목표는 제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산업이나 생산 또는 국민들 생활 속에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지.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유럽이 조금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산업의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또 속도 조절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또 살려가야죠.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복잡한 거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상희 위원장이 계시는 단노기에서는 이제 국가 목표를 기본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시장에서의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노력을 정부 정책이나 또는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저 마지막 저 말씀을 안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또 금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 그 미래에셋 우리 김숙철 부사님께서도 한번 그 오늘 발제 들으시고 또 이렇게 토론 들으시고 또 투자의 매력이 있으셨는지 한번 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에너지 쪽 한전에서 이제 거의 36년 일하다가 이게 금융 쪽으로 옮겨왔는데 이 결국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돈이 투입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분야가 지나고 보면은 미래 산업으로 커가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자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거든요. 근데 같은 분야를 다 같이 하기는 무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있다면 그 분야를 딱 몇 개를 타겟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예, 저도 벤처기업 크는 걸 쭉 보니까 결국은 펀딩을 많이 한 기업들이 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많이 유치하느냐가 생존의 결정적으로 작용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 탄소 중립 솔직히 어느 기술을 키워야 될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워낙 부자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중에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몇 개를 딱 잡은 다음에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 많은데 R&D도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벤처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게 미래에 좀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지원하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이 R&D도 중요하지만 좀 더 비중을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부사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붐이 활성화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라도 좀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그 박형진 대표님하고 우리 김숙철 부사장님은 우리 서울대하고 출연연 이렇게 탄소 중립 관련 실증 사업을 한다면 펀딩할 용이 있으세요? 저 번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R&D 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펀딩이 들어온다면 실질적인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가능하시죠? 예, 나중에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NIGT 우리 저 이상엽 수장님 간단하게 좀 저는 오늘 처음 여기 왔습니다. 고 부회장님께서 참여하라고 추천해 주셔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기술연구소는 제가 이제 뵈면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차츰 점심 먹으면서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윤 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이 탄소 중립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느꼈던 분야가 우리 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동시다발과 진행형 그리고 광역이라는 의미가 너무 이게 키워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그냥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제가 구글이 플랫폼이라는 산업이라는 걸로 출발시켜서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탄소 중립에서도 플랫폼이라는 뭔가 이 어떤 산업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 금융, 기술 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세 개의 이 항목이 탄소 중립이라는 어마어마한 분야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과 방향성을 뽑아줘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분야에서도 이제 플랫폼이라는 구글과 같은 뭐 C 구글이든지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라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아까 출연연끼리도 문도 안 열어지고 기업 간에서도 문이 안 열어지지만 어쨌든 필요한 정보가 뭔가 있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자연스레 그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우리
저 김상엽 위원장님은 오늘 옷 입고 오신 거 보셨죠? 네, 이게 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NIGT 녹색기술연구 소장님은 모자라도 녹색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녹색 모자를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서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뭐 올해 12만 5천 년 전에 마지막 간빙기 이후에 가장 더웠던 한 해라고 합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43도나 상승한 기후는 기후변화의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5도시에 거의 다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오늘 이 하반기 탄소 중립 K-TEC 포럼이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뭐 어떤 지침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토론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저 탄소 중립에 관련된 그 리더 역할은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잘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오늘 발제해주신 그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터 박영진 대표님, 코롱 인더스트리 이기춘 전무님, 그리고 상기업의 김종훈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상기업 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상엽 위원장님과 그리고 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진 원장님이 아주 재미있게 아주 딱딱한 토픽을 잘 진행해 주셔갖고 우리 포럼을 통해서 우리 산업 구조와 기업 현실에 맞는 그 탄소 중립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관계에서는 예전에 MB 정권 때부터 시작된 스마트 그리드 협회 회장을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김상엽 그때 당시 녹색 성장 위원으로 그때 계셨었죠, 그죠? 네. 기획관으로 계셔갖고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역시 필요한 것이 신속한 실행과 강력한 실행력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뒷받침이 또 돼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많은 토론도 필요하고 또 이 토론 통해서 많은 제안을 실질적으로 좀 용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번 K-TEC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산업계가 탄소 중립 실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 하반기 탄소 중립 K-TEC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충분히 못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회신을 주시면 우리 포럼 위원 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어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